자, 네 번째 커피숍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간판이 아주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요, 알파벳이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알파벳이 어떤 알파벳일까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알파벳이 뭘까요? 요거 요 세 개의 알파벳인데, 첫 번째 알파벳은 T입니다. T. T를 꼭 C처럼 써놨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은 H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보이시죠? E입니다. THE를 이 모양 이 꼴로 써놨다 이겁니다. 네, 기가 막히실 거예요. 자, 네, 이거는 정말 많이 보시고 다니셔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글씨체인데요. 이거를 필기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기체의 T 모양이 이렇다. 근데 너무 꺾긴 꺾었어요, 사실. 뒤에 있는 HE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첫 번째 알파벳을 T라고 못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파벳은요, 따로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통째로 알고 계셔야 유추가 가능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더라고 읽고요, 더. 네, 더라는 정관사라고 그러는데, 더는 우리말로 하면 그라는 뜻이에요. 그 커피숍이다, 뭐 그런 뜻이죠. 또는 아주 단 하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거 이외에는 없다 라고 할 때 정확하게 한 가지를 가리킬 때 쓰는 관사가 바로 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말에는 더를 해석을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뒤에 있는 이 단어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딱 하나, 바로 그거다 라고 얘기할 때 더를 쓴다라는 것. 네, 좀 더 자세한 이 더에 관련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더는 우리말로 해석은 안 하되, 네, 그 뒤에 있는 이 커피숍이 전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바로 그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커피숍이다 라고 할 때 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커피라는 단어는 이제 잘 보이실 거고, 세 번째 B, E, A, N,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발음이 EA입니다. EA는 특이 발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입을 양쪽으로 길게 벌리면서 E 소리를 내는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B와 합해져서 bean이라고 약간 길게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읽어볼까요? The coffee bean, coffee bean, coffee bean. 위에 이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B-E-A-N이라는 바로 이 단어는 콩이라는 뜻이에요. 콩. 네, 콩을 영어로 bean이라고 하고요. bean 그러면 콩이라는 뜻을 영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네, bean 그러면 콩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The coffee bean의 뜻은 커피 콩이라는 뜻이 되죠. 네, 좀 우습죠, 그쵸? 한국말로 바꾸면 커피 콩집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레벨이, 네,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데, 커피 빈 그러면 좀 세련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쓰는 거예요. 한국어로 쓰면 이상하고 영어로 쓰면 좀 세련돼 보이고, 그러니까 The coffee bean. 더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빼고 그냥 사람들이 커피빈 그럽니다. 이 커피빈이라는 커피숍은요,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기업이 운영하는 미국의 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빈이라는 커피숍은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아까 앞에서 말한 엔젤리너스 커피는 롯데 겁니다. 네, 그러면은 롯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토종 커피숍은 없는 걸로, 스타벅스도 미국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네, 미국의 그 기업을 배부르게 하는, 네, 그런 결과, 일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롯데는 또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또 그렇게 알려져도 있기 때문에 커피빈에 가실까요? 엔젤리너스 커피숍에 갈까요? 그랬을 때는 우선적으로 엔젤리너스 커피에 들어가시는 게 신상에 이로우실 듯 합니다. 자, 이 커피빈의 로고를 보시게 되면 네, 죄송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위에 더 커피빈이라는 상호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커피콩.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나뭇잎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여기 엔드 표시 보이시게 되고 밑에 TEA, 네, T죠. T. 좀 길게 T는 차예요. 차. 그 다음에 LEAF 그러면 leaf입니다. leaf라는 단어의 뜻은 네, 잎이에요. 잎. 네, 그러니까 그 나뭇잎 할 때 leaf라고 그러거든요. 나뭇잎. 앞에 있는 T는 차니까 찻잎. 네, 찻잎.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차를 끓여서 그 위에다가 아닌가? 네, 그 차를 끓이기 위해서 잎을 나뭇잎을 이렇게 우려낸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홍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커피빈이라는 미국의 회사는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피하고 홍차를 같이 팔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 및 홍차 전문점인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커피빈에서 커피하고 홍차를 팔게 된 것은 다른 커피숍에서는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차를 같이 팔게 된 거고요. 커피빈이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커피 및 홍차 전문점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길거리에 가시다가 더 커피빈을 보시게 되면 네, 저 미국 커피숍인데 네, 그래서 주변에 없으면 여기 들어가시고 엔젤리너스 커피 보이면 글로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하신 티를 내주세요. 저 커피빈은 홍차도 파는 다른 데서도 홍차를 팔고 있긴 하지만 가장 처음 시작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스타벅스가 별다방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디야 커피숍이 황제다방, 엔젤리너스 커피는 무슨 다방? 예, 천사다방.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커피빈은 무슨 다방? 콩다방. 자, 다섯 번째 커피숍 보겠습니다. HOLLYS 그 다음에 커피 써져 있죠. 네, H는 히읗 발음이 나기 때문에 뒤에 있는 O하고 합해지면 호가 됩니다. 호.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O 발음을요 R로 읽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숍의 HO 발음도 하라고 읽어요. 하. 죄송합니다. 하. 그 다음에 L이 왔는데 L은 쌍리을이라고 그랬어요. 쌍리을이 두 개가 와 있기 때문에 네 개의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쌍리을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대신 앞에 있는 리을은 그 앞에 있는 모음의 받침으로 들어가게 돼서 할 그래요. 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할. 그 다음에 LY는 쌍리을의 Y 발음은 E 발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리라고 읽게 되죠. S는 시옷이기 때문에 할리스 커피라고 읽을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리스 커피. 자, 이 할리스 커피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의 토종 브랜드 커피 체인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셔야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요. 할리스 커피. 네, 스타벅스, 이디야, 엔젤리너스 커피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요. 할리스 커피가 있으면 네, 여기 가시는 게 국내 기업과 산업의 발전이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 할리스 커피에 무슨 그 홍보 비를 받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네. 자, 이 할리스 커피는요, 멀리서 보게 되면 빨간 왕관. 네, 제가 다시 한번 할리스 커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색 왕관 보이시죠? 별이 위에 있고
들어가시게 되면 빨간 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름 이게 브랜드 커피숍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생겼을 때는 스타벅스 같은 대형 커피숍에 밀려가지고요, 그 인지도가 아주 처참합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 처음 들어본 커피숍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자신들만의 특징적인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할리스 커피가 뭘 차별화를 했느냐 하면 학원인가를 취득을 해요. 처음으로. 학원이 뭐예요? 네,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곳이죠. 학교 같은 곳. 네, 그래서 이 할리스는 커피보다도요, 할리스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요, 커피 애호가 및 이 커피를 창업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수준 높은 커피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커피숍도 사실상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 노량진이라든지 이런데, 강남 같은데 학교 앞에 대학교라든지 이런데 카공족이라고 있어요. 카공족이 뭐냐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종족이라고 그래요. 카공족이라고 그러는데, 공부할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가니까 이런 커피숍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하는데, 이 카공족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바로 할리스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영어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공부할 곳이 없다 그러면 할리스 커피숍에 들어가시면 참 이 면학 분위기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하셔도 좋으실 만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리스라는 단어도 또 알아두세요. 할리스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네,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홀리스 나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밤이다. 그래서 어쨌든 할리스 커피는 거룩한 커피숍이다. 네, 그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아주 거룩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커피숍의 순수한 우리말은 거룩한 다방이다. 네,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커피숍 이것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마 거의 보실 일도 없으실 건데 영어 공부 차원에서 읽으실 수 있느냐를 제가 궁금해서 갖고 왔어요. 이 커피숍은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신상 카페예요. 네, 그래서 근데 카페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걸 찍어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LOOLLOO 이렇게 시작했어요. L은 쌍리을이라고 그랬고요. O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떤 발음이 난다고 그랬죠? 우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 그다음 앞에 있는 것은 리을. 자, 그 다음에 또 리을이 또 왔어요. 쌍리을. 네, 네 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오는 우니까, 자, 한번 합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합니다. 그러면 룰루가 됩니다. 룰루. 네, 빨간 글씨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해야 돼요. 그래서 룰. 그래야지 뒤에 루로 해서 말이 되죠. 룰루가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네, 룰루랄라 할 때 그 룰루죠. 네, 뜻은 없고요. 그냥 기분 좋을 때 내는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룰루랄라 커피. 네, 룰루 커피라고 읽어내실 수만 있으시면 돼요. 왜? 한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피숍 봤을 때 대충은 읽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밑에 까만 글씨로 좀 흐릿한데 커피라는 단어는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건 좀 제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거 엔드 표시예요. 요렇게. 네, 아마 스터디 교실에서 연습 많이 하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엔드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DESSERT
이 단어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커피숍에서 단어 하나씩이 꼭 나오네요. 자, DESSERT 그러면 디저트라는 뜻입니다. 후식이죠. 식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입가심을 위한 그런 후식을 디저트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후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그래서 디저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주세요. 자, 근데 이 룰루 커피숍은요, 용인시 처인구에 제가 갔다가 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용인시에 가지 않으시면 보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커피숍이요 그 카페 외관이 노랑, 파랑, 주황, 핑크 아주 이쁜 색은 다 모아놓은 그런 아주 그 알록달록한 이미지로 해서 아주 편안하고요, 되게 즐거운 기분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들어갈 때 룰루랄라 들어가고 나올 때 룰루랄라 나올 수 있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커피숍들은 굉장히 이 엘레강스하고 이렇게 좀 우아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룰루 커피는 되게 즐거운 느낌이 드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그런 커피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도 이 커피숍이 성공하게 되면 서울로도 진출하는 체인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룰루라는 단어를 읽으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 디저트라는 단어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간판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후식을 영어로 디저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단어가 거의 똑같이 보이시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후식은요, S가 2번 들어가고요, 이 데저트라고 읽는 사막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S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하실 때 사막이라는 단어를 데저트라고 배우시고 후식이라는 단어를 디저트라고 배우실 텐데 발음이 비슷해요.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데저트라고 데라고 썼지만 사실 사막도 이제 디저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구별하시라고 제가 좀 써놨어요. 후식은 하나를 더 주는 거잖아요. 식사를 한 다음에 하나를 더 줘야 된다. 그래서 S가 하나 더 붙어 있다라고 하셔서 외우시고요. 사막은요, 없잖아, 아무것도. 그야말로 오아시스 하나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가 하나일 때 사막이라고 구별해서 영어 단어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외관을 좀 찍어 왔는데 아주 알록달록하죠. 그렇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